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찾아뵙고 있죠.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겨울이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저는 어제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오래전 잡힌 중요한 지인 몇 분하고 선약이 있어서요. 어, 며칠 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또 제주에서 이렇게 인사 올리니까 더욱더 반갑네요. 날씨가 이제 가을이 한창이죠. 제주도 한라산에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절, 여러분들도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빕니다. 자, 오늘 홍쇼도 이제 지난주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제 생각, 또 여러분 생각 서로 나누고, 또 오늘 제가 선정한 의학적 주제, 이맘때쯤, 그러니까 가을 절정기 때 갑자기 열이 나고 근육이 쑤시고 이럴 때는 감기 이외에 다른 중대한 병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글쎄요, 어제 제주에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아무튼 안타까운 사고가 제가 사는 이 마을 부근에서 생겼네요. 뉴스를 다 보셨죠? 비양도 인근 해역에서 어젯밤 새벽에 그 고등어를 잡으러 가던 어선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작은 배가 아니에요. 뭐 한 100톤이 훨씬 넘고 수십 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기상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그렇게 파도가 심하거나 바람도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뭐 그물을 건져 올리다가 배가 기우뚱하면서 삽시간에 침몰했다라는 사고가 생겼네요. 비양도는 이제 제가 사는 이 마을에서 뭐 너무 가깝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마을이고요. 간혹 이제 고무보트를 타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참 정이 많이 든 고장이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바다에서 지금 벌써 두 분이 돌아가시고 12명인가가 행방불명인데 좀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구명조끼를 다 안 입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가을 바다니까 수온이 낮잖아요. 저체온증 때문에 하루 이상 견디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몇 분이라도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주에 살면서 사는 곳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조그만 고무보트 하나 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기 모터를 달아갖고 가까운 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했던 문제는 고무보트 같은 거 또는 낚시배 같은 거, 이거를 제주도에, 제가 지금 주민등록을 옮긴 어쨌거나 여기 주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구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그 어촌계 분들이 뭐라고 하나요? 텃세? 아니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화 요트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허름한 중고 낚시배 같은 거, 아니면 그냥 고무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마을마다 포구가 있으니까 거기가 예를 들면 뭐 자리가 꽉 차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 잠깐 좀 세워두면 뭐 바다 나갔다 들어올 때 굉장히 편한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트레일러에 실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뭐 육지로 끌어올려서 뭐 천막 같은 걸로 둥둥 감싸고 있다가 배 탈 때 끄집어내고 다시 집어넣고, 이게 뭐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뭐 인근 바다에서 좀 유랑하면서 낚시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좀 평소에 좀 여기 어민들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이 뭐 물론 이제 고기 잡는 분들 보실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뭐 낚시하는 정도 일로 적을 옮긴 사람이 하는 것 정도는 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근데 어쨌거나 뭐 정서적으로 그걸 싫어하니까 자꾸 뭐 배 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싫은 소리 하고 막 눈을 부라리니까 이게 아무튼 제가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사건 사고를 뉴스로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한편으로는 또 제가 반성하게 되고 어쨌거나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고등어, 이 고등어들을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디 먼 바다 가서 잡아오는 건데 생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한가하게 뭐 낚시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어선 옆에 배 좀 댑시다. 이거 못 되게 한다고 좀 투덜댄 제 모습이 좀 많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참 한국 사회가 좁은 땅에 부대끼며 살아야 하고 각자 다 할 말이 있고 그런데 누군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릅쓰는 그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뭐 소방사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 높은 데서 뭐 이렇게 뭐 매달려 갖고 청소하는 분이라든지 뭐 위험한 용역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또 낚시하러 가는 분들의 권리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낚시하는 게 죄도 아니고. 그러나 오늘 제가 아무튼 느낀 건 그래도 그 어선의 어부들 마음은 좀 헤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기적적으로라도 아무튼 바다가 참 무서워요. 가끔씩 저도 이렇게 저는 멀리는 안 나갑니다. 고무보트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파도 말고 너울이라는 게 있어요. 파도는 이제 바람 불 때 이렇게 해변에서 찰랑찰랑하는 이런 거고 그거는 없어도 먼 바다에서 오는 큰 물결이 있거든요. 그게 너울인데 그 바람 없을 때도 너울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멀리서 밀려. 그러면 무서워요. 특히 이렇게 배가 측면에서 너울을 받으면 이게 뒤집힐 수 있는 거죠. 100톤이면 큰 배인데 아무튼 자연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자 겨울이가 박혜수님 품에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얘가 어젠가 그젠가 제가 여기서 강박적으로 이 발바닥에 털을 제가 이렇게 깎다가 살짝 상처가 났나 봐요. 얘가 오늘 안 걸으려고 하길래 간 보니까 팅팅 부었어요, 염증으로.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발바닥에 털 좀 나면 어때서 그거를 아빠 생각으로 그냥 순전히 제 위주로 이걸 강박적으로 깎다가 이 겨울이한테 피해를 미쳐갖고 너무 좀 미안해요. 아무튼 항생제 연고 잔뜩 발라줬는데 네, 여러분과 좀 인사 올려야죠. 서예숙님 반갑습니다. 두자님 803에 다녀오셨다고요. 대구분인가요?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저보고 금요일의 남자라고요. 뮤리엘님 오랜만에 인사 올리네요. 반갑습니다. 자, 박혜수님은 정신과 약 어떤 약인지 모르는데 와인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약을 드시자마자 마시는 것보다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내 기분 때문에 좋아하는 와인 한두 잔 문제 없습니다. 명희님도 반갑고 사라영님, 행복소금님, 가을새님, 김은숙님도 오셨네요.
박혜수님은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하셨다고요. KK님, 자전거, 안 그래도 오늘도 이제 겨울이 되고 자전거 한번 쑥, 올레 14끼라고 이렇게 산악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울퉁불퉁한 길인데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제가 여기 한림이거든요, 협재. 여기서 제가 개발한 그 자전거 라이딩 추천 코스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저쪽 이제 무슨 국민학교지? 명월국민학교로 가는 코스하고 거기도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 마을 사이로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협재로 내려가는 큰 길가 말고 막 차가 안 다니는 길로 비밀스럽게 내려가는 일주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또 제가 그 길을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애용하는 건 저 위쪽으로 이제 한라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저지에 있는 예술인 마을. 그래갖고 이제 좀 더 기분 좋으면 이제 문도지 오름까지 갔다가 더 내키면 이제 설록차 하는 데가 뭐지? 오설로까지. 뭐 거기서 더 내키면 이제 영어마을도 가고 뭐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최근 개발한 게 이제 월령에서 연결되는 올레 14길. 거기 참 예뻐요. 참 애들 많이 쓰셨어요. 그 예쁜 길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아무튼 개울가로 해서 이 돌길인데 풀도 있고 나무가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는 아주 멋진 코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현추님, 히어렛 나오님, 잘 먹고 잘 자기, 이승현님, 처음 뵙네요. 승현님 반갑습니다. 명희님이 이비인후과 호흡기 목의 가래가 2달 전부터, 그거는 일반 감기는 아니고요. 만성기관지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목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도 드셔야 되지만 이렇게 뿌려야 한다. 근데 그거는 뭐 굳이 대학병원 안 가도 돼요.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모니아님, 네, 일이용 강아지야, 김광숙님, 주윤님. 주윤님이 일본에 계시는데 일본도 6도군요. 윤희님 오셨고요. 머리 말리고 기다린다고 뮤리엘님. 네. 주윤님은 콜로라도에 35cm 눈이 왔다. 아유, 멋지겠네요. 와우, 새롬밤님. 정추님이 라스. 네. 이거 라스에서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아는 형님이 나오고 집사람이 또 계속 또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울증이 조금 집사람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갖고 까불까불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시청률도 잘 나오고 반응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밉지 않지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냥 좀 약간 오버하고 까부는 거고요. 원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예능을 위해서 본인이 좀 폼 잡는 걸 희생하고 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어쨌거나 두 프로그램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라는 게, 여에스터가 이렇게 뭐 방송만 나오는 뭐 영양제나 파는 뭐 그런 의사로 알았는데, 공부도 잘했네. 집사람이 고3 때 비록 모의고사 하긴 하지만 전국 수석도 했다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아주 뭐 집사람이 좀 영재기가 있습니다. 자랑해서 죄송하고요. 자, 한발자국님, 아르모니아님은 저보고 대학생 같다. 이 옷은 이제 오늘 만난 지인님이 선물한 옷인데 대학생 같다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달팽이님도 오시고, 클라라. 네, 로봇 수술은 남용되고 있는 게 맞죠. 저거 비보험이니까 최소한 뭐 1,500, 2,000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복강경은 둘 다 흉터가 안 생기잖아요. 복강경도 흉터 안 생기는데
복강경을 의사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이 되니까. 그래서 로봇을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줄기세포, 로봇, 뭐 몇 개, 저 하이프 뭐 해갖고 과잉진료로 많이 남용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최광묵님, 김내경님, 간 전문의 교수님, 되게 많은데 누구를 소개하나? 뭐 너무 많아갖고요. 일단 그냥 주요 대학병원에 내과 간 하는 분은 옛날처럼 한 4, 50년 전이나 서울대병원의 김정용 뭐 이래갖고 독보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의학 기술을 비방처럼 누구 하나가 독점하지 못해요. 특히 내과 계열은 공유한단 말이죠. 학회 같은 걸 통해서. 수술은 좀 다르죠. 수술은 이제 이 손 스킬풀한 거 이게 이제 경험으로 쌓이는데, 그래서 이게 요즘은 내과는 특정 병원 특정 의사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자, 클레어님, 신세미님, 안경 안 바꿨습니다. 아르모니아님, 클레어님, 지봉이 잘 어울린다고요. 주님, 명상 나들이님, 걷다가 서다가님, 카메라가 좋고 피부광이 어마어마하다. 살짝 좀 그 화장을 좀 했어요. 요새 제가 자전거 하도 타니까 아무리 가려도 얼굴이 타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집에서 저 혼자 뭘 발랐습니다. 이희숙의 채널님, 그러니까요. 아무쪼록 구조되길 빕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오유선님, 제잘님, 요글에 박재희님, 타마릴로님, 네, 새롬맘님, 제와킹, 한발자국님, 뇌졸중 이후 치매 진단, 뇌졸중 한 다음에 치매 잘 오고 성격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약물을 드셔야죠. 약물을 가라앉히는, 톤다운 시키는, 그러니까 노인의학, 노인정신의학을 가면 돼요. 예를 들면 그 2주 전에 비욘디로 모셨던 그 아산병원의 김정신과의 그 김성윤 교수님, 노인정신의학의 대가죠.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기웅이라든지 아니면 제 동생 아주대병원의 홍창형, 뭐 이런 분들이 다 어르신들의 지금 그 경우를 치료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치료하면 많이 좋아져서 가족들도 해피하다니까요. 키여우님, 네, 이영숙님, 아까 인사 올렸죠. 텃세가 있어요. 그래, 이제 여름만 되면 이제 또 어떤 텃세, 관광객이 이제 바닷가에서 뭐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 또 마을 사람들과 싸웁니다. 이거 물고기 잡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아휴,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약간의 상식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장에서 관리하는 걸 잡으면 안 되지만 이 넓은 바다가 다 또 어부나 어민들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마리 잡는 것 같고 또 마을 분들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동네에 돈을 내면 둘 수 있다고요? 윤희님. 그럴 것 같으면 진작했죠. 그런데 뭐 알아보니까 마을 사람인데 뭐 몇백만 원 주고 또 뭐 이렇게 뭐 어촌계나 뭐 이렇게 또 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근데 그래도 갈등이 있고 참 한국 사회는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나는 지금 생명을 무릅쓰고 물고기 돈 벌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아무리 마을 사람이라도 옆에다 말이지 팔자 좋게 낚시나 하는 레저배를 갖다 대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 네. 아휴. 그렇습니다. 네.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은 예, 제가 복학생처럼 보이나요? 뭐 칭찬이죠. 네. 배롱나무님 반갑습니다. 명상나들이님, 이지영님이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배라는 게 아무리 큰 배라도 옆으로 너울을 맞으면 이게 그러게요. 보홀님이 육지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텃세가 뭐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오영애님도, 정시환님도 반갑습니다. 바다가 무섭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맑은 날씨님, 아이고 뭐 환갑이라기보다 예. 요그레님 4번 5번 디스크다. 신경 성형술은 보험이 되잖아요. 그건 뭐 안 아프고 간단한 거니까 경험 많은 분에게 한번 받아봄직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 신경 성형술, 아, 신경 차단술이 보험이 돼. 신경 성형술은 보험이 안 되죠. 뭐 4, 500만 원 하는데 저라면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정형외과 의사들 난리 날 텐데 그게 꼭 필요한 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진통소염제 먹고 많이 아프면 이제 그냥 주사 놓는 게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보험 되는 거 있거든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나을 뿐은 다 뭐 2, 3주 있다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요. 리제이미님 수술은 뭐 하셨어요? 수술이라고요? 아, 저는 폐 떼는 거 했죠. 2년 전에. 그러게요. 사라영님. 겨울이가 많이 아프고 오늘은 집사람이 안 들어오네요. 오늘 또 뭐 요새 집사람도 생업에 바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구가 늘고 매출도 늘고 회사가 커지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또 누가 그 또 뭐 말도 아닌 걸로 시비 붙어갖고 언론에 무슨 뭐 과장 광고했다 결국 무혐의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또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집사람이 우울증으로 누워만 있지 못하고 요새 서울에서 뭐 열심히 요새 또 홈쇼핑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오늘 또 누구 홈쇼핑 관계자 뭐 대표님 만나고 뭐 이런다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네, 발바닥 털은 기본 관리나 그렇죠. 그러게 민구님, 그래서 제가 후회되는 게 그거를 그걸 잘 깎는 전문가에게 몇만 원만 주면 하는데 그걸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 제 만족을 위해서 얘가 아프게 된 거죠. 러브투다이님, 네, 오영도님도 오셨고 윤선웅님, 췌장도 아닌데 등이 아프다, 하얀 게 생겼다. 석회는 아니고요. 석회는 하얗게 그거하고 다르죠. 피부에 생기는 뭐 지방종일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고. 네, 두자님 예로부터 배타심이 강하다. 러브투다님 신경외과 어디로 가죠? 비욘드에 나오는 몇 분들한테 한번 제 얘기 추천받고 왔다고 하시면 잘해주시지 않을까요? 제주도 단풍 구경은요 제일 손꼽는 데가 한라산 둘레길에 그 천하오름 거기가 제일 단풍이 좋아요. 저도 옛날에 거기 뭐 겨울이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천하오름에서 둘레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 피크입니다. 가시면 좋아요. 윤효정님, 겨울님, 고지혈증약 73세, 고혈압 전 단계 아니요 안 드셔도 됩니다. 73세면 네 지금 저 정도면 괜찮아요. 네 오세광님도 반갑습니다. 네 배롱나무님은 또 그러게 트럼프가 됐어요. 아니 뭐 저는 뭐 트럼프든 뭐 해리스든 뭐 다 뭐 미국민의 선택이고 개인적으로 다 장단점이 너무 다르고 다만 제가 이번에 놀란 건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이른바 주류 언론 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뭐 조중동, KBS, MBC, SBS 예측이 다 틀렸잖아요. 뭐 막상막하가 아닌데요. 보니까 뭐 경합주 전부 다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엄연히 트럼프가 이겼어요. 미국도 그래요. 뉴욕타임스나 뭐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그 레가시 미디어라 그러죠. 주류 언론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성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인격적으로 좀 속된 말로 좀 로우 레벨이죠. 솔직한 얘기로. 뭐 그분을 뭐 디스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미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으로 존중하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품격 이런 건 좀 없어 보이고 과격하고
너무 실용적이고 좀 약간 장사꾼 같고 돈 밝히고. 근데 그 사람을 미국민들이 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주류 언론들이 다 외면했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다 이거죠. 언론사들이. 트럼프 설치는 거 꼴보기 싫다. 그런데 웬걸 미국 국민들은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이 사람 뽑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또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백인들 가운데 못 사는 컴플렉스에 찌든 그런 백인들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산층 백인들도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른바 이제 뭐 정치인이 인격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기여하지 못하면 심판받는구나. 오바마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힐러리라든지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든지 참 인격적으로 좋은 분인데 근데 약간 좀 PC주의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거 보면은 저희도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있어갖고 공장 잘 지었어요. 아무튼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투자해서 땅 사갖고 샌프란 위에다가 이렇게 그 포뮬러 그 자회사로 그래갖고 제 아들놈도 가고 뭐 많이 가고 집사람도 가고 해서 공장 짓고 설비도 만들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 승인 받고 파는데 잘 됐어요. 트럼프가 돼갖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쨌거나 미국 땅에서 공장 만드는 거를 배려하겠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가보면 우리 아들놈도 2번이나 강도를 만났대요. 그 정도로 샌프란이 치안이 엉망입니다. 실제로 흑인이 총 들고 또 한 번은 이제 차문을 깨갖고 돈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튀고 그래갖고 뭐 캘리포니아 이쪽은 뭐 유명한 민주당 지지하는 곳인데 뭐 900달러인가 뭐 이하로 훔친 거는 아예 기소도 안 한다는데요. 경찰이 범인을 찾지도 않는데 하도 도둑이 많으니까. 그리고 무슨 뭐 오레곤 주인가 어디는 마약을 해도 처벌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들이 들끓고 마약 중독자들이 막 급증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범죄가 실제로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류 중산층 백인들이 이제 사는 게 공공해지니까 화가 난 모양인 것 같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미국민들의 선택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이념도 좋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올바름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편견 없이 또 인권을 중시하고 뭐 그래야죠. 뭐 뭐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핵심 이익이라고 하나요? 자국민의 핵심 이익, 안보, 뭐 시큐리티, 이코노미 이런 부분은 정말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이게 흔들리면 지지를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은요 상인의 기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알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착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상인의 기질이 있어요. 저는 상인의 기질이 없어요. 저는 뭐 거래의 감각도 없고 근데 집사람 보면은 야 이런 거래를 왜 하지? 이거 손해인데 이거 이렇게 살떨리게 이렇게 뭐 사도 돼? 근데 과감하게 팍팍 지르거든요. 근데 그게 꽤 적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개인이든 국가든 뭐 가장이든 뭐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선비 같고 뭐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자기 식구를 굶주리고 뭐 이러면 그거 무책임한 거고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뭐 현실 세계는 돈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는 상인의 기질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파일을 키우고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얘기하다 또 막 트럼프 얘기하다가 근데 뭐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시달릴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전쟁이 종식이 됐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세계 질서나 정의에는 좀 반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실용적으로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뭐 우리나라가 꼭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무튼 네. 자, 플랫님이 관절염 2기에서 3기인데 네, 저기가 좀 어려운 기인데요. 뭐 저라면 먹는 약을 먹어야 돼요. 진통소염제. 그리고 함부로 무거운 수술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인공관절 또는 뭐 관절 깎아내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간단한 주사 치료는 해도 되고 재활 치료해야 되고 그러면은 10년, 20년 버틴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버티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치료 받으시라. 그 제가 윤경호 선생님하고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전국의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여기 무릎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 하셨잖아요. 네, 하모니 멜로디님. 네. 오세강님 집사람 칭찬 감사합니다. 대구에 제가 아는 분이 딱히는 없는데요. 경북대나 뭐 계명대도 좋은데 명희님 호흡기내과를 한번 가보시길 이비인후과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윤효정님이 발치하는 교정 그렇죠. 가능하면 치아를 안 뽑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도 안 뽑고 했어요. 뮤리엘님이 아형이 재밌었다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그냥 휘어 잡았어요. 아무튼 그게요, 여러분 예능이라는 게요 어떻게 해야 재밌냐면요. 이 말이 주고받고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구달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좀 왔다 갔다 리액션 또 리액션 이게 반복해야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안 해본 사람은 MC가 뭐라고 물어보면 어버버 하기도 하고 그 답에 대한 답변 하나만 딱 하고 그리고 다시 되까는 그런 질문을 못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강호동 씨도 그냥 순발력 짱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예능인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재능입니다. 네, 리제이미 님이 전기 치료하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집사람 말에 따르면 옛날 기억 좀 많이 까먹더라고요. 청솔마루님 테트라포드 많아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빠지면 저는 끔찍해요. 왜냐하면 어두운데 테트라포드 빠졌어. 근데 막 고함을 쳐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갑자기 밀물이 들어와. 그러면 그냥 생으로 수장당하는 거예요. 진짜 끔찍해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트라포드 절대 가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진짜 여러분께 정말 강조. 해마다 빠져 죽어요. 해마다. 여기 제주도.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특히 저 라마다 호텔 앞에 테트라포드 거기 진짜 사람들 무지 많이 안 돼요. 안 돼요. 엘리 여행 TV님이 폐 수술하면 어디로 가냐? 대구다. 간유리면 1.2cm. 1.2cm면 뭐 작은데 좀 지켜보시죠. 안에 하얗게 돌돌 말린 게 없으면 저거는 그냥 얼굴에 점 생겼다 생각하고 한 4, 5년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뗄 필요 없어요. 너무 요새 젊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막 떼자 그러는데 왜냐하면 적용 후 저절로 없어지는 분도 있고 저 상태로 한평생 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정시환님 라디오스타 칭찬해 주시고 클라라님 대학병원 의사들이 왜 실적 안박을 안 받아요? 많이 받죠. 돈이 모든 걸 좌우해요. 대학병원도 교수가 돈을 못 벌면 장비도 안 사주고 심지어는 월급도 깎여요. 인센티브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오세광님 많은 분들이 그냥 쾌유를 빌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커뮤니티가 라운제나님 영양제 칭찬 감사하고요. 단백질 쉐이크 가을 커피님 저는 집사람 거 먹고 있죠. 단백질 쉐이크는요 도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비건이 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소나 돼지나 닭은 이 제주 갈 때마다 그 보면은 그 선량한 눈망울을 보면 이제 잡아먹으려는 마음이 저는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단백질은 필요하니까. 근데 솔직히 저 이 프로테인 뭐 쉐이크 같은 게 저 파는 소고기보다 싸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또 콩단백질로 많이 만들거든요. 아니면 유청이나. 그러니까 퓨어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동물들의 그 육류는 안에 포화지방산이 많잖아요. 콜레스테롤 뭐 이런 올리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값도 싸고, 물론 이제 씹는 맛은 없지만 그냥 소, 돼지, 닭에게 좋은 일 한다 치고 그냥 저는 먹습니다. 자, 비아킴 님이 서울의대 10회, 제가 44회 졸업인데 94세 있으신 시아버님이 고관절,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비아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넘어지면 왜 위험하냐? 뼈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혈관 안에 부스러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안 넘어지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나빠서 행복소금님 이모티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손정아님 칭찬 감사하고요. 네, 명상나들이님 집사람 격려 감사하고요. W 복덩이님, 예, 백내장 끼가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죠. 불편함하는 거예요, 정답은. 중요한 건 백내장은 보험도 되고, 그리고 가까운 로컬 동네 안과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하면 효과 바로 나타나고, 근데 절대로 서둘 필요 없다. 예, 웬만큼 보이는데 끼가 있다고 그렇게 서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몸을 있는 그대로 오래 보존하는 게 좋다. 손뼉 사이 무려 있다, 선웅님. 예, 작은 거면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네, 이정옥님, 오늘 머리 스타일을 좀 그냥 뭐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네. 바다님, 대상포진 후유증이 있다고요? 없는데, 예, 비싼 게 문제라서 그렇지. 돈이 비싸서 뭐 몇십만 원 하니까 맞으면 도움 됩니다. 후유증 없어요. 조금 아프다는데 저는 맞아도 안 아프던데. 네. 이윤희님, 그래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이 지금 발이 부어서 아파요. 네, 오세강님 어머니도 또 치료받으시고, 그때 코일 색전술 새로 한다 그랬잖아요. 잘 되시길 빕니다. 버플로 유부녀님도 오셨고, 쓸 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이윤희님 포뮬러 드시고, PC가 싫다 타마롤레니, 저도 좀 그래요. 저도 PC 별로 안 좋아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뭐든지. 뭐 낙태든 뭐 동성애든 아니면 뭐 장애인이든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든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일반인들의 과도한 그 희생이랄까 아무튼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영웅님 칭찬 감사. 합니다. 강윤정 님이 대장암 양성으로, 그거, 네, 보라매병원 좋아요. 네, 보라매병원 그 서울대 스태프들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하십시오. 줄리킴 님, 트럼프의 경제. 미국민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보겠죠. 클라라 님, 폭스를 뉴스를 많이 보는군요. CNN보다 폭스를 많이 보는군요. 그래요. 근데 트럼프도 진짜 한 1cm 차이로 생가사가 여기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1cm 일로 왔으면 머리뼈 뚫고 끔찍합니다. 아무튼 모든 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당화혈소수 6.1이면 전 단계에
뭐 정상이긴 한데 살짝 높네요. 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언한 목사님이 있구나. 미국의 팀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팁이 지금 20%라며요. 야, 20%. 20% 내도 시큰둥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김은희님, 기립성저라 영양제보다는 오히려 좀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하면 혈관의 리바운드 짜내는 힘이 좋아지면, 예, 좋아질 거. 근데 기립성저라면 병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게요. 미국이 안 망가지길 빕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거나 그 미국이 주도하는 뭐 민주주의나 기독교, 청교도 정신이 인류의 문명을 업그레이드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미국이 완벽한 건 아니고 비판받을 점도 많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세계 문명을 주도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밤의 사진을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시아 지역을 찍었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도 전 국토가 하얘, 막 불이 번쩍번쩍. 중국도 다 그렇고. 일본, 한국, 북한은 까매요. 그 와중에 또 젊은이들 돈벌이 하느라고 그냥 완전히 전쟁터로 보내는 거 보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깡패 범죄 집단도 아니고 3대째. 참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 이유는요. 해방될 때 그들은 소련의 부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옛날 우리 할아버지하고 DNA가 뭐가 달라요? 형제,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미국, 그쪽은 소련. 딱 그 이유 하나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갖는다면 저는 그건 한국인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뭐 전환시대 논리 뭐 해갖고 이제 박정희 유신 시대에 이제 저희 세대나 저희 선배 세대 때 이제 독재한 거하고 뭐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시대적인 필연성, 만일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안 걸었더라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라도 누리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미군이 자유세계를 지키느라 한국에서 뭐 3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갖는다면 저는 그 사람하고 별로 교류하고 싶지가 않네요. 정말. 네. 요새 뭐 희한한 사람들 많지만 제가 한국의 진보에 속하는 분들 가운데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건 그분들도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중에 일부긴 하겠지만 그 일부의 분들이 이상하게 북한을 뭐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주체 사상을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더 나쁜 건 미국이고 무슨 개소리예요. 참 갑자기 화가 나네. 예. 아무튼 뭐 예. 네, 20%가 와우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행복소금님. 네. 녹내장 안압이 올라가는 병이에요. 불꽃 강국님. 녹내장 전문가들 많죠. 저희 비온 뒤에 그 센트럴 안과 추천하고 싶어요. 녹내장 전문 병원이죠. 오종근 선생님 아주 명입니다. 건강하세요님. 잘 가셨어요. 네, 고대. 청솔마루님 지금도 몇십 개씩 먹고 있어요. 예, 제가 안 먹고 뭐 얘기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성수님 대장 내시경 3년에 한 번? 네, 충분합니다. 저도 한 3, 4년에 한 번 해요. 대학병원 안 가도 돼요. 김명숙님. 백내장은요. 달걀 우유는 먹어야죠. 비건이라도. 유무현님이 연예인보다 집사람이 멋있다고. 영건의 다리, 형에서 뮤리엘님, 집사람 다리가 참 예뻐요. 집사람은 뭐 얼굴이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손과 발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반했어요. 아무튼 손발이 참 예쁘고
박혜수님 교정 뭐 교정 잘하는 데 많은데 비싸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인비저라인이라고 안 뽑고 어, 어, 2주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어디 갔지? 네. 스타 파리 치과 윤보훈 선생님, 화이부동님 위고비로 비만 치료 심할 땐 해야죠. 근데 요새는 체형 교정 예뻐 보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고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화재 신약 어쩌고 해도 결국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누르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식욕인데 이거를 누르는 약이니까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요구레님 2만 원 기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해드렸나요? 네, 아무튼 기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이게 지금 질문이 갑자기 위아래로 섞여갖고 윤선웅님이 어머니가 제가 기자 시절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최초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92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중앙일보에서요. 아이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갔냐? 이게 지금 행복소금님도 10,000원 기부 감사하고요. 네, 식욕 증가제는 식욕 증가제? 식욕 증가제를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나요? 제시카님, 네. 네, 명상 나들이님은 기자할 때 모습도 기억을 하신다고요. 아침 시간에 제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30대 뭐 이럴 때. 생로병사의 비밀 초대 MC도 했고요. 미국 TV 20%. 그러니까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50대 초반 갱년기에 무슨 영양제 느낌님 기본이죠. 50대 초반이라고 뭐 다 다른 건 아니고 종합 비타민 좀 많이 드시고 오메가3 또 프로바이오틱스 또 미네랄 제제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제 저라면 이제 감마리놀렌산 뭐 이런 거 도움돼요. 이게 갱년기 때. 그리고 뭐 더 여유가 된다면 요새 나오는 NMN 같은 거 노화 예방에 도움되고 뭐 그렇습니다. 녹내장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 중에 하나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최재환 선생님, 뭐 제 후배님인데, 뭐 최고 전문가 중 학회 발표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자, 라이더 주님이 불박을 달아야겠죠. 달아야겠다. 왜냐면 진짜 누가 그냥 박아놓고 나 잘못 없다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도 불박을 좀 달긴 달아야겠어. 그리고 저는 이건 좀 여러분들께 좀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산악자전거를 타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한라산에 산악자전거가 못 가요. 작년부터 불법으로 돼갖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등산로는 못 가더라도 둘레길은 옛날에 많이 타게 했는데 지금 둘레길을 못 가게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중산간지대 이렇게 올레길이나 아니면 그런데 옆으로 비포장도로 많이 이렇게 제가 개발을 하는데 저희 동네만 해도 인구가 많은데도 여기도 조금만 나가면 진짜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자전거 타다 보면 비포장도로 막 그냥 네이버에도 안 나는데 기어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그냥 깜깜하고 그냥 길도 없고 그냥 찌그러져가는 폐가에 뭐 그냥 숲속에 그냥 농장 같은 게 막 있고 좀 무섭긴 하죠. 그래갖고 저는 이 조그만 칼을 하나 이렇게 딱 달고 다닙니다. 예, 뭐 남사스럽다고 뭐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뭐 제 몸은 제가 지켜야죠. 뭐 일단은 뭐 딱 제가 그 얘기 들었다니까 그 싸움 잘하는 분 누구예요? 그 김동현 씨가 그러는데 제가 딱 칼 보여주니까 자기는 무조건 도망간대요. 아무튼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딱 칼 들면 도망간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는 게 요새 하도 막 칼 휘두르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그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그 화천인가 거기에 토막 시신
군 장교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사람을 죽여서 훼손을 합니까? 시신을.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수능 만점 의대생, 연대생인데 애인이 헤어지자 그러니까 또 칼로 찔러 죽여서 오늘 뭐 사형 구형 받고. 그 어떻게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죽은 여성 사진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다. 진짜 미인이던데. 참 남자 잘못 만나갖고 아무튼 엄벌에 처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벌에 처하는 게 이제 PC주의로부터 극복하는 거예요. 뭐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뭐 얼굴도 가려주고 뭐 절대로 사용시키면 안 되고 뭐 반성하거나 뭐 술 마시거나 그러면 감형해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칼 휘두르면 징역 50년 뭐 이렇게 가야죠. 안 그러니까 뭐 자구책으로 이렇게 칼을 저만 해도 칼을 차고 다닌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도 제가 지켜야 되고 뭐 또 갑자기 여기 제주도는 또 막 들개들을 또 뭐 개들도 버리고 다니고. 타마릴루님, 비타민 D는 주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푸드인데 푸드로 왜 주사를 맞아요? 버섯이라든지 뭐 동물의 내장 안에 들어있는데 먹으면 되지.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입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주사로 맞는 건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의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 중 하나예요. 뭐 그 주사 한 대 맞추면 또 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께는요 스프레이 호신용 이거 저는 당부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은요 호신용 기구를 아예 들고 다니지 마세요. 택도 없어요. 이것도 PC주의지. 그러니까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육량이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안 돼요. 어설프게 호신용 하다가 더 칼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싹싹 비세요. 그게 나은 거고 여성들이 함부로 호신용 기구 사용하다가 큰일 납니다. 흥분시켜갖고 더 날뛰게 만드니까. 근데 우태하 피부과에서 맞으라고요? 저라면 안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감형은 한국 판사의 타성주의일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정말. 척추에 수액이 마루가 없다고요? 푸르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수액이 없다는 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런 경우도 좀 드물게 나타나는 좀 희귀한 증세잖아요. 이거는요 제너럴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 전체의 건강이 좋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불편한 것도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잘 드시고 그 영양제를 좀 드세요. 분명히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네, 도망가는 게 낫지. 여성이 뭘 호신용 그거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돼요. 바스타제이님이 코뼈가 휘어져 있으면 수리하나요? 이제 정도의 문제죠. 내가 많이 불편하면 하고 견딜만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코뼈 쪽으로는 그 아산병원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뭐 세계 최고 의사 중 하나입니다. 저보다 학교 3년 선배님인데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거기가 아주 명의들 집합소입니다. 그리고 제 동기 하나도 있고 코 쪽으로 아무튼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윤희님 총 쏠 줄 아세요? 그러게. 몸을 리빌딩 해야죠. 아나수님 병원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그거는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코트 신드롬 해서 혈압이 올라가죠. 산드라님 칭찬 감사하고요. 주님 일본도 도둑과 강도가 아이고 겨울이가 왼쪽 밑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있나요? 보이나요?
천천히님, 오은영 박사님이야 뭐 너무 잘 나가셔갖고 제가 부른다고 나오실까? 예,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 장용주 선생님, 네, 야, 잘 먹고 잘 자기님 어떻게 하실까? 저분이 장용주 선생님이 진짜 대가예요. 정말 세계적인 대가. 이 코 수술과 관련해서. 임율리안나님, 치아가 흔들리고 이 몸이 거기에만 딱 뭐가 좋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드시면 염증이 가라앉고 또 단백질 합성을 유도해서 또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이게 빨리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잇몸 아픈 사람, 뭐 여드름,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 그냥 종합 비타민제만 두세 알 먹고 좋아졌다는 분들 많이 봐요. 청솔마루님, 치킨이나 음식 하루 놔두는 거 괜찮죠. 네, 은수님 견딜만 합니다. 고수술. 네, 다 뭐 요즘은 마취 기술이 너무 좋고요. 혈압이 170 이상 5년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혈압약 드셔야 합니다. 아스피린 먹고 버티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진 목사님. 꼭 드세요. 혈압약.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제가 140이 안 돼요. 고혈압이 아닌데도 저는 먹어요. 선제적으로 더 낮게 유지하거든요. 170이면 혈압이 높으면요. 이게 피가 심장 찰 때마다 이 파도가 방파제 때리듯이 세게 때려 혈관벽을 막 핥히면서 지나가거든요.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벽을 막 핥히니까 상처가 많이 생기고 여기서 혈전 부스러기들이 엉겨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터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막히고 잘 터지게 만드니까 고혈압은 무조건. 자, 오늘 제가 이거 해야 될 게 지금 몇 시예요? 벌써 11시. 아이고. 생방송 중에 광고가 많이 나온다고요? 광고가 나오기도 하나? 생방송 도중에?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게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기 님이 장용주 선생님이 이미 만나보셨고요. 그분은 정말 명입니다. 네. 부정맥 열의 9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부정맥이에요. 앙드레님. 혈압약 먹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며칠 내로. 예, 드세요. 습진은 치타님, 습진의 원인이 되는 뭔가 접촉한 게 뭐가 있겠죠. 세제가 되었건 금속이 되었건 그걸 피해야 되고 약을 발라야 돼요. 간단한 건 캄비손, 세레스톤 이런 거 되지만 좀 심한 건 피부과 가서 좀 더 센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가 지금 나온다. 몇 시 몇 분에 나온다고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디스크의 수액이 푸르님. 자, 그거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래요. 원래 디스크 안에 말랑말랑한 물렁뼈 안에 끈적거리고 탄성이 있는 수액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충격을 잘 견디고 안 터지는데 나이 들면 이게 푸석푸석해져요. 그래서 이건 그냥 노화 과정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뭘 먹으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터지지만 않게, 튀어나오지만 않게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먹는 것보다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든다라든지,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야 돼요. 물건은. 아시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무거운 거 절대로.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대개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경환님, 아까 제가 트럼프 당선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류 언론이 반성해야 되고 트럼프 현상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인의 기질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 좋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안전해야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를 정치 시스템이 백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그냥 분배만 하면 안 된다.
어려운 곳은 당연히 분배를 해야지만 또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달러를 벌 수 있게 이렇게 파이를 키우고 또 뭐 의사든 뭐 공대생이든 뭐 학자든 논문도 쓰고 뭐 그럴 수 있게 그러니까 좀 엘리트들이 논문도 쓰고 달러도 벌고 특허도 받고 그래갖고 국내의 그 경제 파이를 키우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러면서도 세금을 적절하게 걷어갖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가게 여기에 부정수급이나 뭐 이렇게 빼먹는 반칙하는 사람들이 없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거를 정치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여러분들께 뭐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애도 해요. 아니 뭐 세금 거둔 걸로 뭐 각자 얼마? 아 이거 누가 못해? 예? 저희 집 애도 하겠네요. 그래 간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맘때쯤 가을철에 여러분이 갑자기 열이 나요. 38도 뭐 9도 나는데 마치 팔다리를 어디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욱신 근육통이 있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합니까? 감기 아니에요. 감기는요 그렇게 심한 고열은 안 나타나요. 열은 나타나지만 심하게는 안 나타나고 감기는 되게 기침 콧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쪽 기침 콧물보다는 아까 말한 근육통 위주로 심한 고열이 나타나고 그리고 두통도 심하고 설사나 소화불량 위장관 계통의 증세도 동반되고 아니면 눈이 빨갛게 되거나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얼굴이 황달이 뭐 이런 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의대생들의 그 족보입니다. 시험 족보.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증세로 유행하는 대표적인 3가지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오, 야, 잘 먹고 잘 자기님 대단합니다. 일단 찌찌가무시 하나 맞추셨네. 네. 찌찌가무시 요새 뉴스도 나오대요. 최근에 뭐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비해서 500명 발생해서 8배나 증가했다 그러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드기 때문에 생긴 털 진드기야. 진드기한테 물리면 그 안에 찌찌가무시 세균이 들어가서 물린 자리가 까맣게 이렇게 딱지 같은 게 생기죠. 가피가. 근데 뭐 찌찌가무시로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사망률은 되게 낮아요. 근데 되게 고생하죠. 그런 게 있고 찌찌가무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맞춰보세요. 2개가 더 있어요. 찌찌가무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2개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보세요. 그러게 좀 해리스는 뭐 좋은 분이긴 한데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죠. 유 의원님이 대퇴부 수치가 골밀도 저 수치로는요 근력 운동만으로 안 돼요. 약을 드실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비형 간염 아니고 대상포진 아니고요. 네, 유행성 출혈열 춤추는 토끼님, 겨울님, 네, 다 맞추셨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노벨상 받을 수도 있어요. 이호왕 박사라고. 참 그분은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이제 세계 최초로 한타 바이러스를 분리해내잖아요. 유행성 출혈열. 이거 이제 들쥐가 오줌을 싸면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사람 코로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콩팥을 망가뜨려서 죽을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논둑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논둑. 논둑에 이렇게 응달진 잔디, 논둑에 들쥐가 이렇게 많이 살거든요. 거기 이렇게 벌렁 누우면 안 된다. 아까 쭈쭈가무시는 어떻게 하냐? 긴팔을 입어야 되고 풀에 이렇게 맨살이 닿으면 안 된다. 풀에. 긴팔.
그래서 이런 이 맨살이 풀에 닿으면 풀에 붙어 있는 털진드기가 탁 물어갖고. 바르셀로나 가우디님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성전환 동의 안 하면 양육권을 뺏는다. 아이 그러니까 아무튼 저건 좀 지나친 거야. 아무튼 네. 편견은 없어야지만 좀 지나친 PC주의가 있어요. 토마스님이 혈압이 높네요. 클렙지엘라 모니균 그런 균이 있군요. 클렙지엘라균 폐혈증이라고요. 한 마리 남았다. 근데 퇴원을 하셨으니까 항생제로 아마 다 제압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리지아님, 네, 백내장은 무조건 환자가 선택하래요. 내가 힘들면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100살 때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네, 윤스님이 또 나머지 하나를 맞추셨네요. 렙토스피라입니다. 렙토스피라. 자, 그러니까 오늘 전 세 가지예요. 유행성 출혈열, 찌찌가무시병, 렙토스피라병. 이 세 가지.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쥐죠, 쥐. 쥐들 설치류. 얘네들이 물에다가 오줌을 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 속에 들어있는 렙토스피라라는 세균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하냐? 그 이맘때쯤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농사일을 할 때 장화를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진흙에 발을 담그잖아요. 그럴 때 피부에 작은 글씨 상처가 있으면 글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렙토스피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뭐 몇백 명씩 매주 생기니까 그걸 막으려면 네, 이맘때쯤에 응달진 잔디에 벌렁벌렁 눕지 마라. 눕는다는 얘기는 이제 코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앉는 거 정도 모르겠는데 이게 누우면은 이게 가까우니까. 그리고 맨살로 물을 담그지 마라. 뭐 물 웅덩이라든지 이런데 맨살로 들어가면 거기 쥐가 오줌을 싸서 렙토스피라가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들어온다. 근데 렙토스피라는 사망률이 좀 높아요. 뭐 10%, 20% 높은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막 황달 생기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늘고 있는 쭈쭈가무 씨는 긴팔 옷을 입고 뭐 성묘를 간다라든지 뭐 들산에 뭐 오름 같은데 제주도 오름 같은 거 갈 때 이런 맨살에 이렇게 풀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은수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셨죠. 찌찌가무시 유행성 출혈 렙토스피라 의대생들의 왕족보예요. 가을철 이맘때쯤 유행하는 발열성 전염병 이 세 가지.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 해마다 생겨요. 다 합치면 뭐 몇천 명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죠, 뭐. 그죠? 네. 야외 활동을 뭐 두자님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만 조심하시면. 추경님이 뉴욕에서 NMN이 역설적인데 워낙 그 강력하게 메커니즘이나 그 몇 가지 임상 연구에서 그 노화를 억제하는 시르투인이라고 왜 장수유전자 있잖아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하버드에서 이거를 그 의약품으로 개발하겠다. 역설적으로 워낙 이게 포턴트하니까 효능이 팬시하니까 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FDA 법에 따르면 식품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도 제약회사에서 환자를 위한 약으로 개발할 때는 판매를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영양제로 막 팔았는데 지금은 부작용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중요해서 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마 안 되는데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뭐 우리나라는 다 가능합니다. 잘 먹고 잘 자기님 2만 원 기부 또 감사하고요. 낙엽은 상관없죠. 담비님 낙엽 뭐 많이 밟아야죠. 여기 제주 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좀 같이 걸어주려고 양재 시민의 숲에 가면 참 좋아요.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왜 윤봉길 의사 있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서울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낙엽이 제일 낙엽이 그냥 쫙 바삭바삭 밟으면서 강아지들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NMN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바로 여기 뭐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루에 대여섯 개씩 뭐 붙이고 있는데 브로콜리를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브로콜리 안에 이제 뭐 불필요한 섬유소나 색소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이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설포라판이 들어오면 이제 비타민 B3와 비슷한 그 회로를 막 돌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물질로 이제 뭐 NAD 뭐 또는 뭐 많은 그 학자들이 추정했던 도대체 어떤 성분이 가장 핵심적인가? 요즘은 이제 이 NMN으로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크레오타이드죠. 이걸로 이제 요즘은 이제 교통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노화를 좀 억제하고 싶다. 브로콜리는 먹기 싫다. 그러면은 뭐 저는 선용할 가치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용량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기술은 가능한데 그 자꾸 시비 붙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정말로 그렇게 고농도로 추출할 수 있어? 식품에서 이제 이거를 식약처가 좀 의심을 하고 또 그걸로 뭐 다른 회사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거 케미칼 아니야? 뭐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무튼 이게 아무튼 한꺼번에 고농도로 출시를 못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 바퀴벌레에 물리면 바퀴벌레에 물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바퀴벌레에 물려서 뭐 의학 교과서에는 특별하게 뭐 그냥 벌레에 물리면은 뭐 약간 좀 염증 생기고 아픈 거지 거기서 바퀴벌레 안에 치명적인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바퀴벌레 자체가 균을 갖고 다니는 거죠. 뭐 물었을 때 바퀴벌레 침 안에 뭐가 들어있고 독이 있고 그건 전혀 아니다. 바퀴벌레 자체가 더러운 데 사니까 뭐 세균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해충인 거고요. 물렸다고 해서 뭐 굳이 막 걱정할 필요 없는데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거 바르세요. 모기 물릴 때 바르는 거.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배롱나무님, NAD 플러스도 이제 많이들 유행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전구 물질이죠. NMN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정경화님은 집사람은 고부 갈등이 없느냐. 참 신기하게도 never.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여동생도 집사람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아버지도 집사람 너무 좋아하고 집사람이 여우과라니까요. 살랑살랑 해갖고 우리 부모님이 처음 인사할 때부터 좋아해서 첫인상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우리 집에 집사람이 와갖고 혼전에 인사할 때부터 어쩜 이렇게 착하게 생긴 선생님을 데리고 왔냐.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사람이 한 보름 심하게 아팠을 때 병원 그 아산병원 입원했을 때 간병도 다 해줬잖아요. 매일 오셔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매일 그 휠체어 끌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파갖고 이렇게 이 뭐죠 그 본스캔 검사할 때 누워야 되는데 거꾸로 눕지를 못하는 아파갖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셨다니까요. 며느리가 막 아파하니까 아버지가 막 슬퍼갖고 우시고 아휴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복이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집안하고 참 이렇게 사이가 좋고 그런 게 집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여우과
인 것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저의 행복을 위해서 뭐 저희 어머님들 집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있어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서로 조심하면서 배려하는 게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마스님 칭찬 감사합니다. 글루타치온. 그래 작은 동서가 이제 상대적으로 참 그분도 좋은 분인데 애 잘 키우고 가정적이고 제 남동생한테 너무 잘하고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건 느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그냥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작은 동서도 참 착해요. 아이 뭐 아무튼 제 복이죠. 네. 쥐뚜루마뚜루님이 철제 가구로 옮기다가 막대기에 무릎을 부딪혔는데 열이 1시간 났다. 아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이게 찢어지진 않더라도 안에서 뇌출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 작은 혈관이 찢어지거나 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러면 이제 손상이 난 거 아니에요. 손상을 치유하려고 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가 몰려가고 손상된 죽은 조직들은 긁어내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붓는 겁니다. 아프고. 자 어떻게 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차갑게 냉찜질 하시고 뭐 아스피린 같은 진통 소염제 며칠 드시고 그러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물론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압박붕대 감고 뭐 그럼 더 좋고요. 네, 아유 뭐 윤희님 뭐 그러게요. 제 복이죠. 아무튼 근데 뭐 언제든 하나님이 제 복을 다 거둘 수 있는 거고 너 이제 와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가야지 뭐 제가 별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죠. 진이 한이님 치질 수술이야 뭐 유명한데 송도병원 그 다음에 그 기쁨병원 그 다음에 대항병원 세 군데 아주 유명하죠. 기쁨병원, 대항병원, 송도병원 이 세 군데가 가장 그 원칙을 지키면서 수술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무현 님도 우리 집사람 칭찬해 주시고요. 노인분이 설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설사를 많이 자주 이거죠. 근데 굳이 입원까지 네, 그냥 포카리 스웨트를 좀 많이 드시게 하세요. 일단 마실 수만 있으면. 그걸로 안 되면 이제 수액을 맞아야 되니까 링거. 그때는 이제 입원을 해야겠죠. 일단 그래도 원인이 뭔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심하지 않으면 굳이 병원 요새 병원에 입원도 안 돼요. 응급실 가도. 무리엘님이 지금 저를 놀리셨네. 아직은 가면 안 되고 김희진님을 보셔야죠. 유리엘님. 그 우리 집사람도 희진 씨 되게 좋아해요. 그 우리 김희진님이 언제 오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제주까지 오십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도 좀 들려드리고 참 그 김희진님의 오리지널 그분이 부른 원곡이 몇 개 있는데 편지를 써요라는 노래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영원한 사랑 이 두 노래도 참 이게 왜 유행을 안 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낙이 이 핸드폰에다 김희진 씨 노래를 잔뜩 받아갖고 유튜브로 이렇게 다운받아갖고 블루투스로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걸 하나 샀잖아요. 이거 비싼데 세일해서 산 거예요. 15%인가 세일해서 소니 건데 이거 들으면 빵빵빵 하고 그냥 무슨 뭐 웅장합니다. 그럼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 자전거를 타려면 헬멧을 써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끼고 대신 이제 차도 말고 여기 골목만 이렇게 돌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김희진 씨.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이 희진님 정말 그 참 그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아주 품격 있게 고상하게 말씀하시고 참 그 좋으세요.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아주 맑으시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이분이 이제 폭성으로 다른 가수분의 노래인데 그 세월이 가면 옛날 노래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세월이 가면 하고
뭐 몽로주점 아니면은 뭐 편지를 써요 얘기했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런 노래들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요 이 기분인데 편지를 써요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들리십니까? 가사가 또 예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손수 밤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요즘 편지를 잘 안 써. 전부 다 그냥 카톡으로 찍찍 날리고 뭐 너무 인스턴트인데 이런 시절의 향수가 참 그립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희진님을 여기 모셔갖고 저 이 지금 좀 약간 좀 그 잔디가 좀 이제 노랗게 좀 죽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이 기타 치면서 기분 좋으면 저도 한 곡 뭐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희진님만 괜찮으시면 뭐 비온 뒤에 좀 레귤러하게 뭔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결국 이제 어떻게 예우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이고 아무튼 좀 비욘디 채널은 저는 물론 이제 뭐 오늘도 보면은 뭐 서울대나 세브란스나 아산 함성의 뭐 기라성 같은 분들 모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만은 뭐 심리학 선생님도 많이 나오시고 가수분들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술이라든지 뭐 신앙, 행복, 뭐 치유 이런 쪽도 저희 채널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이고 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네. 애플 옛날엔 이걸 뭐라 그러나죠? 아이팟을 썼는데 이번에 제주에서 까불랑거리고 오름 하나 오르다가 자전거 타다 옆으로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꽉 넘어지면서 이게 빠져서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빠지는 게 문제예요. 자전거 타다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또 멈춰야 되고 그래갖고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걸로 오늘 한잔 하긴 했죠. 영웅님. 네. 오늘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법원장님 가족이 여기 오셔갖고 제가 이 로컬의 두부 협재라고 제가 아주 요새 발굴한 부부가 하는 그 두부라는 애가 그 집에서 기르는 개 이름이에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가도 되니까. 근데 뭐 이탈리안인데 값도 싸고 진짜 엄청 맛있어요. 진짜 제가 정말 개런티합니다. 여기 협재나 제주도 서쪽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두부 협재 가세요. 샐러드면 샐러드, 피자면 피자,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스테이크, 닭고기 다 맛있어요. 진짜로.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조그만 데인데. 그래서 그 두부 협재 그 두 부부님이 하는 아주 멋진 곳이라서 정말 강추한. 이게 저 그 영원한 사랑이 축가로도 했구나.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아껴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라영님, 영원한 사랑 좋더라고요. 영원한 사랑하고 편지를 써요. 이 노래 아무튼. 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라나의 로스포의 마지막 여성 멤버죠. 권진 목사님. 맞아요. 네, 미인이시고. 근데 뭐, 제가 뭐 다른 마음을 먹고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의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일단 목소리가 너무 곱고 또 제주 출신이시고 연배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서 뭐 제 먼 여동생 뻘이죠. 뭐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박화님이 생방은 처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링거는요, 그 설사할 때 쓰는 링거가 있어요. 그 하트만 뭐 이런 거라고 의사들은 알아요. 그거 맞으면 돼요. 그거는 근데 굳이 뭐 대학병원 안 가죠. 요새 대학병원 가면 입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병원에 가면 다 뭐 해주니까 침대 갖춘 로컬 병원 다 해줘요. 두부 협재 헬렌님. 아 진짜로. 진짜 예, 저 두부가 먹는 두부가 아니고 강아지 이름 두부인데 이탈리안인데 아주 괜찮아요. 사피에스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네, 괜찮아요. 예, 저희는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뭐 원칙대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벌 받으면 되는 거. 전혀 잘못 뭐 당당하게. 오케이, 네, 아이고 두부 엽지 말씀드렸고, 토마스님이 고주파 치료 장애 과민성 대장염. 자, 그래서 과민성 대장염 흔하잖아요. 이것도요, 제가 늘 드린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를 보지 말고 다른 즐거운 일을 많이 하세요. 여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장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음식을 좀 피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이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라고요. 요새 쳐보면 다 나와요. 포드맵이라고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미나니아님이 부르명곡의 장미. 아, 예, 예. 제가 노래 한다니까요. 집사람하고 제가 불렀는데 잘 불렀어요. 장미라는 4월과 올해 노래는 원래는 경쾌하고 빠른 노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발라드 풍으로 진지하게 불렀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뇌졸중으로 한쪽 마비가 일주일에 되셨다. 아닙니다. 지금 저 상태에는 큰 병원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쓰는 약 똑같아요. 옮기는 거가 더 문제될 것 같고, 일주일이면 아직은 절대 안정해야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에 모시고 이러면서 덜컥 또 떨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네, 헬렌님. 네, 뭐 저도 뭐 금고 막히고 뭐 다 하는데 뭐 끝도 없어요. 뭐 원칙대로 그 어쨌거나 저나 집사람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쌍꺼풀 수술 받을 병원 금촌땡님. 이제 제 동기 그 누구지? 홍진주 추천할게요. 예, 홍진주 선생. 배영우님 53세 내시경으로 위가 깨끗하지. 아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장상표화생 있고 신경 쓰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팔 상부 안쪽에 신경종 3cm 좀 큰데요. 떼세요. 3cm면. 저거 뭐 굳이 대학병원에 안 가도 되고. 안나님. 오채안이라고 양성종양 많이 떼는 병원이 신사동에 있죠. 서울 강남에. 거기 한번 가보셔도 되고요. 네, 이현수님이 너무 기미진하면 집사람이 안 좋아한다. 좀 신경 쓰더라고요. 요새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가을 커피님은 또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혈소판 감소증이 있구나. 몰리님. 좀 낮은데요. 저거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퍼피라 자반증. 아무튼 저거는 혈액내과를 제일 최고의 전문가 누가 있나? 부산에는 박선양 선생이라고 백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있다 가신 분이 있고, 저쪽 그 김동욱이라고 카드에 있다가 지금 이대병원, 이대 서울병원에 그런 분들이 다 명이죠. 네, 엄명수님이 체지방률이 높다. 그거는요, 죄송한데 약간 좀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워야 체지방률이 잘 줄어요. 유산소 운동만으로 좀 부족하고요. 근육을 살짝 키울 수 있는 부하가 걸리는 어떤 형태로든
운동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님, 역류성 식도염 요새 굉장히 흔해요. 뭐 약을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되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야식을 하면 안 되고 베개 좀 높이고 상체로 그리고 주무셔야 되고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아무튼 뭐 오늘 뭐 온갖 얘기를 여러분께 지금 다 했는데 오늘 또 제주대병원의 내과 교수님하고 그분도 보면은 나이 지금 60 다 돼갖고 당직을 쓰더라고요. 당직한다고 불쌍해 죽겠어요. 아무튼 머리 허해갖고 레지던트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나 전문의를 따지 못한 젊은 의사들은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사무장 병원에서 하는 뭐 점 빼는 그런 병원에 그냥 월급 좀 주면은 가갖고 뭐 방리담회로 막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지는 겁니다. 전부 다 미용 시술이고 근데 그쪽은 이제 비전이 없어요. 공급이 너무 늘어갔고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필수 진료하는 의사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한 10년 후에는 빛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필수 진료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내년에 제주대병원도 의대생을 뭐 두세 배 막 늘려놓으니까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수를 뽑아라. 그런데 이제 기초의학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신입생들. 그러면 이제 뭐 생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 대학에 있는 제주대 교수님들이 다 보이콧한대요. 요즘은 참 나라를 다스리는 게 힘들어. 학생이 50명인데 100명으로 늘면은 나 못하겠어. 나 힘들어. 2명 더 뽑아.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갖고 나라에서 준 돈으로 필수 진료하는 내외산소 의사를 뽑아야 되는데 의대생을 늘려놨으니까 기초의학에 예컨대 생물 가르치는 의사를 교수로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죽겠다. 뭐 그런 불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게 여기저기서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네, 민구님 24년 동안 1cm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고 불편하면 떼세요. 양성종약. 투자님 팬클럽 뭐 제가 뭐 그 정도 자격이나 콜레스테롤 277 조금 높네요. 연수님. 네, 염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라면 약을 먹겠습니다. 리차드 조님 칭찬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뮤리엘님. 뮤리엘님은 지금 집사람 편이야. 저 편보다. 지금 매 눈으로 감시를 하시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아무튼 뭐 착하게 살아야죠. 네, 착하게. 아무튼 여러분 큰일 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약을 먹겠다니. 왜냐하면 약 먹으면 금방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뭐 어렵게 뭐 음식으로 조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콜레스테롤이 지금 이현수님처럼 그렇게 높지 않아도 약을 먹는단 말이죠. 선제적으로 떨어뜨리려고. 오케이. 네,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제주에 있을 것 같고, 집사람이 아마 이제 제주에 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프로지? KBS에. 박원순의 같이 삽시다. 박원순 님이 진행하는 같이 삽시다. 혜은이 님하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출연하기로 했고, 촬영 장소가 제주입니다. 그래서 제주에 다다음 주에 집사람이 오잖아. 그러면서 아마 집사람도 이제 이 코너에 한번 같이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볼까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아직도 저 조난된 분들 구조가 안 됐다면 단 한 분만이라도 살아 돌아오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만은 이 겨울에 남들 다 잠자는 새벽 4시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먼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 올리다가 뭐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그렇게
10여 명이 실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 되길 빕니다. 여러분, 그 늦은 밤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